내란 세력은 반드시 또 내란을 일으킨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즉 현재 권력자가 자신을 지키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대나 특수부대 등 국가의 무력기관을 동원해 스스로 비상상황을 연출하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형태다. 기존 권력이 주체이며 이미 다양한 사회 기득 집단과 연결망을 확보한 권력 집단의 자기 연출일 뿐 힘없는 비주류의 저항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대표적 사례로는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정권 등이 있다.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나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군권 장악한 후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및 5.18 광주항쟁, 진압시 계엄군 투입 등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다. 가깝게는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개혁을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편파 수사가 있었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광화문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쳐야 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속에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거침없는 행보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 이어져 이를 검찰 쿠데타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검찰의 아나무인 행태를 검찰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는 비주류나 사회 약자가 체제 전복을 위한 것인데, 과연 무소불위 권력의 국내 검찰이 우리 사회 비주류였던 적이 있는가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권력 집단인 검찰의 난동이었을 뿐이다. 굳이 쿠데타라고 부르려면 그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친위 쿠데타였으므로 구분했어야 했다. 쿠데타에 비해 친위 쿠데타가 더욱 음흉하고 악랄한 이유는, 친위 쿠데타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제도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벌어져 외형상 합법 정부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공기관, 군대, 경찰, 정보기관, 법원, 언론까지 장악한 상태라서 국민이 저항해도 즉시 무력으로 진압하고 언론으로 왜곡시키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불법으로 만들 수 있다. 친위 쿠데타는 정권의 정식 외교권과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내국 상황으로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계엄 선포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탈을 쓴 채 조용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특징은 이번 탄핵 심판, 헌재 재판 중에서 윤석열 측 주장 내용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들의 대표적 방어 논리 중에는 군인이 일반인에게 총을 겨누게 한 비상계엄이지만 이미 법적으로 주어진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이었다. 헌재에서 시간을 끌게 한 논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표적인 친위 쿠데타 사례다. 친위 쿠데타에서 시간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편이다. 비상계엄 선포 초기 곧 탄핵이 이뤄질 것 같았지만 헌재에서 선고가 지연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탄핵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국민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며 탄핵 반대를 외친 이들의 증가는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는가라는 심정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에 유리한, 이미 형식적 정당성과 여론몰이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친위 쿠데타에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쥔 특정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득권 세력이 하는 쿠데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속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착각이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국민이 민주주의를 아무리 외치고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책임 안아도 실질적인 법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는 변두리다. 단지 반복해서 가슴 졸이며 길거리에 서야 하는 이들일 뿐이다. 이번 친위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우리 사회의 법주주의부터 인식하고 풀어내야 정치, 사법, 기득권자들이 내건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포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당과 국회의 법률가가 과도하게 포진해 넘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법주국가이기 때문이다. 검찰청장이 자기직을 던지고 곧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다. 법주국가에서는 법치가 기본이라 법비라 불리는 법치안들이 시민을 조롱한다. 시민이 민간인에게 총을 들이댄 인류 범죄를 행한 자 처벌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몇 달을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만이라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일까를 물어야 한다. 친위 쿠데타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 남용이기도 하다. 친위 쿠데타의 급한 불길을 끈 탄핵이 끝난 지금 주도권은 법률가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갔다. 그렇기에 친위 쿠데타는 기득권의 야합한 정치인에 의해 속행 중이다. 친위 쿠데타 참여자 및 배경 정리부터 하지 않으면 강고한 기반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아무것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창출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수 있다. 친위 쿠데타 성격상 잔불 정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이다.
다행히 개헌 논의를 당장 하자는 국회의장의 발언은 최소되었지만 친위 쿠데타 성격을 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탄핵 인용과 윤석열 파면을 시민의 승리라고 하는 정치권의 부추김에 올라타지 않는 것이 좋다. 돌이켜보면 지난 광화문 촛불 때도 같은 말이 있었다. 그 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번에 시민은 다시금 생고생을 하며 거리에 서야 했고 100여일 가슴 졸여야 했다. 탄핵이 인용된 지금은 판사들을 거쳐 정치인의 시기가 되었다. 기득권 세력의 강고함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법이 아닌 상식이 승리가 되는 시점에서 시민 승리를 말할 수 있겠다.